여러분, 요즘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더 피곤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만나면 즐겁고 웃음이 넘쳤던 자리인데 지금은 괜히 나갔다가 후회하는 날이 많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왜 나이 예순을 넘기면 사람을 더 만나기보다 줄이고 싶어지는 걸까요?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믿었습니다. 인맥이 넓을수록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모임이 많을수록 외롭지 않은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 만나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관계만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또 동양의 현인 공자는 나이가 들수록 말과 관계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가까이 두면 평생 쌓은 삶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관계가 이제는 괜히 신경 쓰이고 마음을 소모시키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고민 말입니다.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더 편안하고 더 자유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망설입니다. 사람을 줄이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삶은 더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나이 예순을 넘기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간관계 정리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게 되시면 지금까지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한 사람만 남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어떤 사람은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 기준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했고 관계를 넓히는 것이 더 큰 가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참고 만나고 괜히 신경이 쓰여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이 모든 것이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감정의 소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작은 말 한마디가 더 크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학자 이인은 사귈 때는 반드시 마음이 편안한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오래 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시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고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장사를 그만두게 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만 만나겠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사람을 가려 만나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얼굴에는 여유가 생겼고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줄였더니 오히려 인생이 더 넓어졌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면 그만큼 자신의 시간과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진짜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입니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서양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둘 것인지, 누구를 멀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나이 60 이후에는 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남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정리하는 용기 말입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가볍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편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먼저 만나기 전부터 부담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을 잡는 순간부터 괜히 신경이 쓰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안한 관계라면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만나고 있는 동안에도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을 하면서 계속 눈치를 보게 되고 괜히 상대의 반응을 살피게 되는 관계는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편한 사람과 있을 때는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굳이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 있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옛 속담에 말이 적어도 편한 사람이 진짜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화려한 관계보다 속으로 편안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만난 이후의 감정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어떤지를 느껴보셔야 합니다. 괜히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많아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돌아오는 길이 가볍고 기분이 편안하다면 그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있는 관계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관계를 억지로 이어오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면 때문에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어가는 관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길이가 관계의 가치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래 알았어도 불편한 관계는 결국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관계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로슈 푸코는 인간관계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몇 사람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면 남은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소중해집니다. 결국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연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단순해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나를 이용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젊을 때는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해서라도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점점 깨닫게 됩니다. 모든 부탁이 선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 소식도 없다가 자신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도움을 줄 때는 가까운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 올 때만 우산을 빌리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선의 학자 정약용은 사람을 판단할 때는 평소가 아니라 어려울 때의 태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때 드러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고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도움을 요청했고 누군가는 친한 척하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었고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큰 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어려움에 처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진짜 인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그의 곁에 남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남았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지, 누가 나를 이용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반드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와 나를 지켜주는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서양 철학자 세네카는 시간을 빼앗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을 빼앗는 것은
결국 삶을 빼앗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말처럼 나를 이용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무조건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명해지는 과정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두고 누구를 멀리할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순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단순해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더 이상 나를 낮추며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괜히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했던 기억 말입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자리에서도 웃어야 했고, 속으로는 싫어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하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모든 것이 점점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까지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중국의 사상가 맹자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하면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남에게 맞추는 삶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를 낮추며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스스로를 잃게 만듭니다. 한 가지 예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뛰어났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늘 자신을 낮추며 살았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참았고 자신의 생각을 숨기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겉으로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이 계속되면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관계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오해했습니다. 왜 변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킬 때 비로소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남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잃는 순간
인생은 방향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잃은 관계는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관계 중에서 나를 낮추며 이어온 관계가 얼마나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 관계들 속에서 진짜 편안함을 느끼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60 이후에는 분명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희생하지 않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을 더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만 곁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인연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를 천천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60을 넘어서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차갑고 냉정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살아본 사람이 내리는 가장 따뜻하고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많이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남기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용하는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인연만 남기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변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를 낮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바로 나를 지키는 삶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과 잘 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와닿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남의 기대를 맞추며 정작 자신의 마음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관계들이 나를 편하게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셔야 합니다. 그 답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결코 길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삶에서 벗어나 진짜 필요한 관계만 남기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줄어든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덜어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평온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결국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